이 지금 수도권 지역 최대 6억으로 대출 규제. 집을 팔려던 쪽과 또 사려던 쪽 모두 계획을 지금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일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계약했던 분들은 잔금을 지금 못 채울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8일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28일. 예,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만 일단 정부는 뭐 구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6억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좀 이야기가 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당국에는 27일 날 뭐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뭐 계약금 10% 낸 부분 이 계약에 한해서는 6억 규제를 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는 일종의 이제 가계약이라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뭐 전화로 해서 뭐 가계약금 뭐 500만 원 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6억 규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시장에서는 입주 모집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분들에 한해서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있어서 이제 6억 규제를 피해가는 원래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6억 규제는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계약금을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을 10% 내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아직 담보대출은 못 받았어요.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27일, 그러니까 28일 전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분들은 6억 이상. 뭐 이것도 이제 본인의 DSR 이런 거랑 맞춰야 되겠죠. LTV까지. 그러나 이번 규제는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27일 기준으로 지자체 단체장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제 이런 사안도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또 일부의 분들이 하나겠지만 이런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과 8일 이 구분을 좀 명확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 또 가계약과 계약 사이에 또 구분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앱 들어가셨다가 깜짝 놀란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금 비대면 대출 신청을 막아놨는데 잠시 뭐 이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재개되더라도 대출 문이 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오해 같은데 이번에 비대면 대출도 같이 막혀가지고 와 이건 완전히 조이나보나 할 텐데요. 이 비대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들은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DSR 뭐 이런 거와 LTV랑 상관없이 6억 규제도 걸어야 되겠고 집값 대비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들이 비대면이어서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면서 바꿀 수는 없어서 아예 셧다운을 시켜놓고 이번 규제가 적용되게끔 이제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비대면 대출도 허용된다라고 해서 뭐 비대면 대출 전체적인 뭐 대출 총량이 준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시행되는 6억 대출 규제를 비대면 쪽에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74%가 주담대 6억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주담대 대출이 최대 6억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게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또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의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건지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서울 아파트 평균. 놀라지 마시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4억 정도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14억에 대해서 맨 오른쪽에 서울 평균만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서는 LTV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는 80%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최대 대출액으로 10억 정도가 받을 수가 있고 뭐 이제는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6억으로 끊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LTV 최대 대출액을 빼고 6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나머지 금액, 이제 8억 이상의 직접적인 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8억 6,492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그렇죠. 저 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10억이었으니까 원래는 한 4억 정도만 본인 돈이 있었으면 물론 이것도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LTV만 따져서 그러나 이제는 4억이 아니라 8억이 필요하다라고 서울 평균을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쪽으로 함께 내려와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이 지금 30억입니다. 뭐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많이 올라서 저렇게 됐었고요. 저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LTV 규제 지역이어서 LTV가 50%를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4억까지는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4억을 다 못 받죠. 소득이 아무리 뭐 연봉이 10억이 돼도 6억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이 밑에 빨간 선 있죠. 24억 정도의 캐시는 있어야 강남에
이제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평균 시세에서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현금을 보유해야 예. 해당 집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동안은요, 이제 집을 살 때 당장 실수요자분들에 한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은 내 거를 먼저 팔고 매도를 하고 나서 살 거를 좀 생각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럼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좀 봐야 되나요? 네, 일단 6억까지를 자기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소득인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6억으로 일단 모든 대출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집을 사실 분들은 이제 6억을 다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나의 현금은 얼만큼 가용 실탄이 있나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저도 네. 그런 게 그 왜 대출 한도가 7억도 8억도 5억도 4억도 아닌 6억인가 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 당국은 일단 6억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대출 평균액을 봤더니 90% 정도가 6억 밑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더라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억 이상, 가령 뭐 10억을 대출 받아서 15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은 전체 이 주담대 규모에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그 10% 비율을 이번에 기준으로 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예. 또 하나가 원리금 기준으로 현재 1억이 50만 원입니다. 그럼 6억을 따지면은 이제 매달 차주가 내야 될 돈이 300만 원의 원리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뭐 300만 원 정도를 일단 원리금으로 낼 수 있는 거에 이제 맥심 한계를 좀 잡아서 이 6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나왔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 대출자 한 10% 정도만 6억 이상이고 90%는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6억이라는 선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합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6억으로 자르니까 좀 힘들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은 우리가 6억만 기억을 하는데 이거 외에도 강력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어떤 집을 샀을 때는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갭 투자로 원천적으로 거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불가능하다. 있고요. 또 네. 하나가 저긴 안 됐지만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동시타법이라고 얘기하죠. 세입자가 전세대금 대출을 받아와서 그날 명의 이전 등기치는 이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거나 세입자가 비어지거나 들어오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만기도 30년으로 축소한다는 것.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원래 생애 최초는 LTV, 집값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왔는데 이 네. 80%를 70%로 이제 제한했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고, 저기 표에 있네요. 조건부 전세 대출도 네. 받아서 자기 명의를 바꾸지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6억 외에도 강력한 조항들이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있었습니다.